우리 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포장재. 우리는 제품 포장재가 주는 편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재를 사용한 후 분리배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날로 심해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지구기후 온난화 문제. 우리가 무심코 버린 포장재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포장재가 사실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올바른 분리배출에서 시작하는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말이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실천, 재활용과 재사용입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포장재들은 어떻게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도착한 생활 폐기물들은 다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이 지켜진다면 이 과정에서 자원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자, 재활용 자원들을 따라 재활용 공장으로 떠나볼까요? 만능 재생자원, 플라스틱.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포장재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플라스틱. 그만큼 분리배출이 중요한 포장재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크게 용기류와 비닐류로 나뉘고 재질에 따라 세분됩니다. 샴푸통, 세제통 등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는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되고 라면 봉지, 빵 봉지, 일회용 비닐 봉지 등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는 복합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되죠. 먼저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을 볼까요? 첫 공정은 선별입니다. 혹시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2차 선별을 하죠. 분류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순 뒤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말린 이 분쇄품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는데요. 이 가공물을 급속 냉각시켜 쌀알 크기로 자르면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탄생합니다. 이 재생 원료는 파이프, 컨테이너 상자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은 어떨까요? 먼저 압축된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들을 풀어내고 이물질이 섞여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선별합니다. 그리고 분쇄 과정을 통해 선별된 비닐 포장재를 잘게 자르는데요. 이 분쇄품의 가공법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게 잘린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를 고온에 녹여 뭉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면 고형 연료가 만들어집니다. 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연료가 바로 이것이죠.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생 제품 생산이 있습니다. 분쇄된 비닐 포장재를 150도 내외에서 녹인 후 다시 약 200도에서 2차로 녹이면 찰흙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의 원자재를 모양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틀에 따라 어떤 모양의 제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외에도 비닐 포장재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등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는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류를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상표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깨끗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합니다. 플라스틱의 대표주자, 페트병. 대표적인 음료 포장재로 사용되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와 따로 분류해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회수업체의 선별장에서 운송되어 온 페트병을 다시 색상별로 분류합니다. 색상별로 분류한 페트병을 잘게 부수고 세척 과정을 거쳐 라벨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97도의 온수로 살균하는데요. 세척과 살균을 여러 번 반복한 페트병 분쇄품을 탈수한 후 건조하면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생원료가 됩니다. 최종 색상 선별까지 마친 페트병 플레이크를 색상별로 포장해 출고합니다. 이 페트병 재생원료는 솜, 건축 단열재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죠.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또는 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합니다. 천연 펄프, 종이팩. 여러 층의 펄프와 비닐로 구성되어 있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다른 재활용 공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꼭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 배출되어야 하죠. 먼저 압축된 종이팩을 풀어내고 종이팩에 물과 약품을 함께 반죽해 비닐과 이물질을 분리합니다. 여기에 약품을 투입해 펄프에서 다시 잉크와 잔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선된 펄프를 원지판 위에 곱게 펼쳐 건조하면 초지가 만들어지죠. 이 초지를 자르거나 가공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다양한 제품이 됩니다. 종이팩을 분리 배출할 때는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 가급적 물로 헹구고 잘 말려서 꼭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 배출합니다. 고부가가치 재생자원, 금속캔. 가볍고 튼튼한 포장재인 금속캔은 사용 후 분리 배출되어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이 됩니다. 재활용 공장에 입고된 금속캔 선별품은 자력을 이용한 2차 선별 과정을 통해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금속캔을 재질별로 모아 운송이 쉬운 형태로 압축해 출고합니다. 금속캔 압축품은 제철소나 제강업체로 운송되어 뜨거운 용광로에 투입되고 이곳에서 다시 캔, 철근, 알루미늄 간판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금속캔을 분리 배출할 때는 다른 재질의 뚜껑,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잔여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든든한 포장재, 발포 합성수지. 건축자재 및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는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포장재입니다. 전자제품 구입처 또는 회수업체를 통해 회수된 스티로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게 부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잉고트라는 재생원료를 만듭니다. 잉고트는 이 상태로 판매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녹인 후 실처럼 뽑아내 쌀알 크기의 재생원료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발포 합성수지 재생원료는 제품 생산업체로 출고되어 건축 몰딩, 액자, 경량 콘크리트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발포 합성수지를 분리 배출할 때는 파손하지 않은 상태로 테이프를 비롯한 부착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합니다. 부피가 큰 가전제품 포장재의 경우 구입처에 반납해주세요. 포장재의 보석, 유리병. 투명하고 변성이 없는 유리병. 견고하고 위생적인 친환경적 포장재로서 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됩니다. 유리병 재활용 공정은 2차 선별로 시작합니다. 이물질과 라벨, 병뚜껑 등을 걸러내고 선별된 유리병을 다시 색상별로 분류한 뒤 잘게 부숩니다. 이 과정에서 분류되지 못한 병뚜껑과 이물질을 다시 한번 걸러냅니다. 깨끗하게 세척 과정까지 마친 유리 분쇄품은 최종 선별을 마친 후 유리 재생원료로 거듭납니다. 이 원료로 유리병, 유리타일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유리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라벨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리식기 및 도자기와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및 식기 등은 전용 종량제 봉투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 세계가 함께 유리병 재사용.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자원 재사용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보증금 대상 빈병을 반환하면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시행 중이죠. 변성이 적고 오염되지 않는 유리병은 파손 또는 오염이 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소매점이나 무인 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재사용 유리병은 이물질 선별 작업을 거쳐 세척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 세척 공정은 라벨을 제거하고 유리병을 살균 세척하는 과정인데요. 재사용 유리병은 꼼꼼한 살균 작업과 세척 작업을 통해 새 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출하 전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쳐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재사용 유리병,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소매점이나 회수기에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 이제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자원의 순환. 자원 순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중한 환경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실천하세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실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